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귀수노민 판문점 강제 북송 문재인 정부의 인권 유린의 민낯을 드러난 이 사건이 국제사회가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취임 초 2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능가하는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 끝으로 민주당 8월 말 전당대회 소식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섹션은 귀수노민 판문점 강제 북송 사건이 국제사회에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3년 전에 통일부 대변인과 3년 후에 현재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대변인, 이 말이 같은 한 사건이 이 말이 좀 틀리고 있어요. 3년 전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대변인은 2019년에 일어난 탈북어민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대변인은 탈북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북송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좀 뭔가 이렇게 확인하게 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고 3일 수사하고 5일 만에 북쪽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 이게 좀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원래는 이게 그 보도가 잘 안 됐었는데 국가안보실에 있는 분이 국회로 메시지를 보낸 것을 우리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그때 이 사건이 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이 사건을 보면은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그 당시 11월에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있었어요. 부산에서 개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즈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건을 한 아시안 정상회담하고 연관을 시켜서 북한 김정은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게 뭐 잘못될까 싶어서 시시해서 이 사건을 덮어지 않았나,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역시 이걸 한번 깊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하태경 우리 국민의힘의 안보 문란 TF팀이 지금 결성이 돼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거기 그 하태경 의원의 말에 하면은 그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도를 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집중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이 사건이 2019년에 일어났고 또 그 다음에 2020년에는 9월 달에는 우리 해수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 그 1년 사이로 지금 벌어졌는데 이 두 사건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그 문재인 정부의 인권 유린 또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눈치 보기, 흔히 말하는 뭐 깐보기 이런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도 우리 국내는 물론 미 의회 인권 공동위원장 정말 그 판문점 이 어민 북송 사진 이 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또 미 의회 크리스 스미스 하의원 인권위에서는 누가 북송을 지시했는지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이게 지금 국내를 넘어서서 국제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통 지금 이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이 문제를 주딘 이 문제의 포커스 인물들이 지금 다 회의로 지금 다 나갔습니다. 서훈 그 당시 서훈 국정원장인가 뭔가 이 양반 지금 미국으로 도피성 유유를 했어요. 뭐 관광 비자로 좀 나갔다고 하는데 또 오늘 본방송 뉴스 하기 전에 정의용, 김현철 이 양반들도 지금 미국으로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이 정경두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인가요? 국방부 장관인데 이 양반 지금 그 출국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이 양반.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뭐 경찰 뭐 특공대가 됐든 여기 이 문제에 개입된 사람들 다 출국 금지를 시켜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라고 그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인권 문제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정략적으로 당시 정부의 입맛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한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됐든 뭐 국무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서훈 뭐 국정원장이나 박지원 국정원장 지금 내부에서 고발해서 지금 수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직권남용이나 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해서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또는 이 지역에 또 지방자치에 내려오면 뭐 도지사가 됐든 뭐 시장 군수가 됐든 자기 재임 기간에 권력을 남용한다든가 직권을 남용한다든가 이런 사건이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로 그 2년 전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 그리고 3년 전에 판문점 귀순어민 판문점 강제 북송 사건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은 엄벌을 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션 윤석열 정부 임기 초 2달도 안 됐는데 추락하는 데는 알개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여론조사를 보기 싫을 거예요. 2달도 안 됐는데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57% 정도 나왔어요. 긍정평가가 37%. 이것은 지금 심각한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 초에 그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취임 초에 이렇게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진 애가 별로 없었어요. 노태우 정부 이후에는 없었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부른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왜 2개월도 2개월 지나서 이렇게 부정평가가 57% 이상이 나오는가. 이걸 제가 이렇게 여러 그 언론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주로 20대 MZ 세대이고 60대 중장년 그 세대가 하락폭이 크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건 뭐냐면은 20대에서는 아무래도 그 보수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에 그 20대 MZ 세대들이 그 뭔가에 그 융합할 수 없는 그 꼰대 정치, 골퉁 보수 정치 그 성향을 가지고 이준석 이번에 그 사건을 기해서 20대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또 60대는 그러면 왜 떨어졌나? 60대는 기대를 좀 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취임 초기에 뭔가의 정책 대안이나 또 인사 문제나 그런 문제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그랬나 그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기타 외부 요인으로서는 요새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적인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하나 또 케이스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시각에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비전을 뭐 정책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아젠다가 없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부르짖고 국민이 부른 대통령이라고 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그 비리에 대해서 지금 진전된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거기에 좀 막혀서 수사를 지금 진전을 못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초기에 계획할 것 있으면 초기에 계획을 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사건 지금 수사하고 있죠. 이제 그다음에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 그리고 이재명 의원 대장동 백현동 그 사업 비리 사건, 기타 큰 사건들이 대서건 사건이 있어요. 물론 지금 7월 말부터 이 사건의 수사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은 초기에 확실하게 이 사건을 매듭을 져야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그 대혁신에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뭐 코드 인사니 검찰 인사니 지인 인사니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뭐 인사는 미국도 그렇고 선진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드 인사 그 대통령이나 정부 강요들의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그 인사가 지인들을 자기 아는 지인들로 그 인사를 채워진다면은 좀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요즘 이 추락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준비된 대통령인가? 도어 스태핑에서 불쑥불쑥 정제된 말씀을 안 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여야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그 내각과 그 참모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그에 걸맞는 공정과 상식에 걸맞는 그런 정책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야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2개월 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된 세계의 경제, 또 국내의 경제, 또 외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초기에 빨리 수습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라고 국민들로부터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섹션은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의 그 내분 사건과 민주당의 8월 말 전당대회 이 뉴스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집권당 국민의힘 이준석 당 내분 사건. 이준석 이 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지금 받았죠. 그래서 6개월 정지를 받고 며칠 만에 한 5, 6일 만에 잠적했다가 광주 무등산에서 등반 뉴스가 나왔어요. 반바지 차림에 광주 무등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준석 당대표의 근황 소식이 나왔는데, 그 SNS를 통해서 온라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번 당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정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6개월 당권 정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낼 것 같이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주변 이준석 당대표 주변 인사들, 홍준표 대구시장님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님들, 그 다음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내지 않는 게 좋겠다. 다만 경찰 수사에 무혐의 처리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이준석 당대표의 먼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좀 만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물론 그 당의 기여도나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당대표로서 기여도는 있겠지만은 우선 그 성접대 의혹에 대한 그 불신을 경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무혐의 처리받는 그 문제가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는 그 윤리 결정에 대한 억울하고 자기가 그런 일이 없고 깨끗하다면 억울하겠지만은 이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국민의힘에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에 철저한 무혐의 처리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 당원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보면은 당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를 불복할 수 있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청구를 하려면은 그 당권 6개월 정지받은 통보받은 10일 내에 재심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뭐 앞으로 뭐 시간은 며칠 남았기 때문에 이준석 당 대표가 윤리위원회 징계에 불허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그 정치인들이나 이준석 당 대표를 아끼는 사람들이 더 이상 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우리 보수의 국민의힘의 그 집권당의 그런 뭐라고 할까 그 화합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성접대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상당히 풍지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민주당은 지금 8월 말 지금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당대회에 민주당의 뭐 여러 의원들이 출마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흔히 뉴스에서 말하는 어대명이라고 있죠.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지금 어재명을 놓고 지금 97 학번들 그 젊은 세대의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당 대표에 나가고 또 최고위원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도 참 첩첩산중입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그 제가 이재명 그 의원을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정치권에서도 그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평을 하는데 염치가 없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대권 후보들이 대선에 지면은 유유를 나갑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의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에 참패하면 외국에 나가서 한 1년, 뭐 짧게는 뭐 6개월 그렇게 해외에 가서 좀 쉬고 좀 공부 좀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역할을 찾는데, 그 이재명 의원은 참 특별한 정치인이에요. 응? 뭐 대통령 선거 떨어지자마자 지방선거 진두지휘하고 거기서 또 참패하고 성남 자기가 본
그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한 그 성남을 버리고 연고가 없는 또 인천에 또 갔어요. 인천에 가서 거기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러면 이 국민들이나 이 우리 정치권에서 이재명 의원이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나? 이것은 지금 이재명 의원의 지금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고발된 이 사건이 지금 뭐 10개 이상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건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이 자기가 일어난 이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당 국회의원, 당 대표 이렇게 도전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민주당도 참 이거 말릴 수도 없고 참 진퇴양난이 된 것 같아요. 또 이제 여기에 또 찻잔 속의 태풍은 박지연 젊은 여성 그 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요새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과 지금 맞짱을 뜨고 있어요. 네.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이달 7월 17일, 18일 날 예비 후보를 지금 등록을 받습니다. 7월 17일 날, 18일 날. 물론 이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7월 17일, 18일 날 예비 등록을 뭐 할량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 박지원 이 젊은 당돌하고 아주 대찬 그 박지원 그 젊은 민주당 의원이 지금 당권을 향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게 또 주목이 되는데 내가 이 박지원 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보면은 참 젊은 여성이 정치적인 소질이 있다. 그리고 그때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은 그 국민이 바라는 그 메시지를 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성장하면은 큰 여성 정치인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이 민주당이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국민의 시각에 눈밖에 벗어나는 정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또는 21대 이 국회에서 정치 혁신, 정치 개혁을 한다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 정치인들, 이런 정치인들이 탄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선거법 정치 개혁 혁신을 잘해서 정말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오지 않도록 정치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